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은 이제 이걸 뭐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건방지고, 좀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강세장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과연 강세장이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하락장이냐, 박스권이냐, 이거를 좀 가늠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뭐,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세장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강세장이 9번 있었거든요. 그 강세장의 기준이 뭐냐면 한 사이클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올라가는 거, 한 사이클에. 근데 이게 1980년대 이후에 9번밖에 없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강세장이 펼쳐졌을 때 그때 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 아니면 이거 꿈을 접어야겠구나. 요게 좀 가늠이 되겠죠. 우선 2003년도 이후에 이제 이때 어땠냐면 중국발 제조업 모멘텀,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짓는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사이클에 64%, 두 번째 사이클에 89% 이제 코스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수급을 보면 2003년도에 외국인들이 그 사이클에 20조 원을 샀어요. 개인하고 기관은 팔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혼자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이때는 이제 기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 저게 이제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1년 넘도록 외국인들이 4조 원밖에 안 팔았다라는 거는 이제 월별로 나눠보면 거의 외국인들은 매도가 미미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저때 당시에 뭐 시가총액이 또 엄청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관이 충분히 이제 저 정도 가지고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2003년도 사이클 때는 외국인, 2004년 5년 사이클 때는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조선주 한 종목 차트인데 30배인가 올랐어요. 예, 조선주가 그 사이클에 주가가 이제 30% 올라가면,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지으니까 이제 거기에 뭔가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실어 날아야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주나 뭐 해운주 이런 것들이 그때 초급등을 하는, 예,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졌었죠. 그때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06년도 또 2009년도 요때도 이제 각각 상승장이 나는데, 2007년도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뭐 호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뭐 중국발 경기 호황 기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동성이 그때 뭐 미국에서는 뭐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상승률이 그때 코스피가 52%나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수급은 개인이 4조 원 사고, 기관은 7조 원 사고, 외국인들이 16조 원 팔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한 물량이 적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국내 투자자들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이 압도적으로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두 주체가 외국인들의 저 만만치 않은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됐죠. 근데 외국인들이 근데 저 때 미리 좀 알고 빠져나간 건지, 빠져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서프라임이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시장이 폭락으로 가는, 예, 2100까지 갔던 게 이제 900까지 빠졌으니까 뭐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사이클로 바뀌긴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 때는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빵 터지고, 그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유동성 막 공급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 반등이 나왔고, 그때 반등은 상승률이 6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09년도 때 수급을 보면 이 상승 나왔을 때 수급은 외국인들이 뭐 압도적으로 끌고 갔죠. 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27조 원 샀잖아요. 네, 27조 원 사면서 이제 기관의 23조 원 매도를 다 커버하고도 외국인들이 이제 장사 끌고 나가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하는 게, 우선 수급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국내 투자자들이 주도하려면 기관이 주도를 했다. 이게 되게 특성이었어요. 예, 기존까지의 공식은 기관이 매수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거나 매수부터 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강세장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또 2009년도 때는 이제 기아차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10배 정도 그때 10배가 넘게 올라갔죠. 그때 그 사이클에서.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사들이 다 망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이 파산보호 신청 빅3가 막 들어가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리콜 사태 걸리면서 뭐 토요타 자동차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신흥시장에 막 자동차 판매율 확 올라가면서 실적이 확 올라가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점유율이 막 그때 높아지고 막 그랬을 때죠. 그래서 그때 이슈가 돼서 자동차주가 길지 않은 기간에 이제 10배가 올라가는
예, 그런 어떤 강세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요번 작년도에 그 강세장. 근데 제가 이 끄는 걸 1월 이후로 끊었던 건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1월의 고점을 시원스럽게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요 올라간 거는 상승장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요 기간만 이제 끊어서 4월부터 올라갔던 걸 좀 끊어놓고 보면 코로나로 시장이 폭락을 했고 폭락을 한 이후에 각국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그 사이클에서 코스피가 64%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3월 종가 대비, 그러니까 최저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달에 종가 대비를 따졌기 때문에 뭐 저점 대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제 64% 올라갔거든요. 근데 수급이 되게 특이했죠. 예, 그때 우리나라 강세장 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27조 원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 때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100조 원의 자금을 끌고 들어왔죠. 왜냐하면 27조 원 매수하고도 예탁금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개인들 자금만 가지고도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초반에만 되게 많이 팔아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매도 규모를 엄청나게 가져가거나 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개인이 끌고 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강세장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딱 뭐냐.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시장에 이제 자금이 확 들어오거나 이 조건이 되면 강세장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로 하나 수급에서 정의를 해보고 또 하나는 스토리. 예, 그러니까 뭐냐면 폭락 이후에 유동성 공급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굉장한 어떤 이슈, 뭐 중국의 이제 강력한 어떤 경기 뭐 부양책, 호황 국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질 때 강세장이 나온다더라. 제가 이 얘기 딱 드리고 나면 지금 그런 장이 맞나? 이렇게 또 의구심이 하나 생기겠죠. 일단 강세장 조건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요때 이제 강세 종목은 이제 카카오인데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머물겠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시세가 또 단계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시세 7월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려올 때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개인이 18조 원 샀어요. 그 외국인들이 14조 원 팔고 기관이 3조 원 팔아서 이거 작년하고 수급 구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작년도 개인들이 매수하면서는 예탁금이 계속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끌어올리면서도 돈을 또 갖고 들어오고 끌어올리면 또 갖고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엔 예탁금이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네, 시장이. 그러니까 이 18조 원의 매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 이 기간 동안에 한 10조 원, 20조 원 이상 늘었다면 그래도 지수가 좀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예탁금은 오히려 이제 좀 줄었거나 거의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또 외국인들이 저게 이제 7, 8, 9, 10, 10일 지난주 기준까지인데 14조 원을 팔았으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달 평균 거의 3조 원 가까이 판 거니까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1,500억씩 계속 순매도한 거니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의 수급 구도는 일단 이제 어떤 희망이 당장 이제 강세장의 조건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트릭으로 누르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요 정도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구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나리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이때가 뭐냐면 2003년도에 급등을 하고 5개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고 또 이제 한동안 1년 가까이 횡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휘날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의 강세장 사이클이 나왔어요. 이때 한 번 쉬었다. 요거는 강세장이 연결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5개월을 빠졌으니까 이건 강세장의 사이클이 끊어진 거고 하여튼 올라갔다 5개월 끊어졌다가 또 새롭게 올라갔다가 또 이제 한동안 1년 정도 박스권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휘날래. 세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이쪽이냐. 5개월째 빠지고 있는데 요 사이클로 가는 거냐. 요거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가늠을 해야겠죠. 어떻게 되냐. 제가 수급 이외의 포인트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아니면 또 하나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 2012년부터 2016년 이거 보세요. 그냥 계속 박스권이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시장이 추세를 갖지 못하고 지독하게 갇혀 있었던 저 때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제일 괴로울 때 오히려 저런 장이 더 괴롭거든. 차라리 빠져버리면 확 돌리기라도 하는데 차트에서 보시면 60월선 이게 월봉인데 60월선만 내려가면 그 선에서 튕겨 올리고 또 올라가면 2100에서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몇 년이 반복됐잖아요. 예, 이유는 제가 뭐
좀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이 되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가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면 이제 저게 저렇게 될까? 또 저렇게 될까? 뭘로 가늠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약간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고점 저점이 좀 낮아지는 듯한 차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치고 나가고 이런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저렇게 나왔을 때 뭐 때문에 저랬지 추정을 딱 해보면 제가 이제 10년치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자 2012년 보세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증가되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주가가 2011년부터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이게 쭉 치고 올라가서 100% 정도 삼성전자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조금 눌렀다가 그 다음에도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도 10% 이상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거의 20%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예, 올라갔다 쉬었다가 많이 올랐는데 쉬었다가 한 번 더 밀고 올라가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정체거나 이건 뭐 증가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매출이 20% 올라가고 또 영업이익이 거의 한 7, 80%도 확 올라가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전부터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해서 쭉 올라가서 2017년도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폭이 또 소소하게 바뀌니까 이제 그때 주가가 이제 고점을 그 전에 고점을 맞고 아 성장이 이제부터 둔해지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만 가느냐.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확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매출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대단한 하락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박스권으로 갈까 아니면은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갈까 이게 이제 가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 증권사들 나온 거 보면 그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많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요 일단.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작년도 후반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고 이게 주가가 선반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을 보면 매출 증가폭이 좀 애매하죠. 영업이익 증가폭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2023년도를 보면 매출이 그래도 10% 정도, 영업이익은 거의 20% 정도 증가하거든요. 이 정도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출이 사상 최고치잖아요. 제가 이제 쭉 역대 매출을 쭉 그려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매출이 내년도에 역대 최대고 그 내지 후년 근데 내후년까지를 영업이익을 매출을 맞출 리는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왜 영업이익은 이제 뭐 저거밖에 안 나오지?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 제품은 많이 팔 텐데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에. 그래서 향후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 영업이익 전망치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추정치가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강세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2012년부터 2016년, 17년 이때까지 박스권을 그렸던 그런 장이 되느냐 요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 속도가 좀 둔해드는 그런 조짐이 있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조짐 정도지 아직까지는 하락이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실이 되는지 여부, 요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2023년도 기대했던 그림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초반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뭐 가격 흐름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 치고 나가는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수급을 만들어내는 것도 삼성전자가 역할을 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반도체 가격 추이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제 국내 투자들 자금이 되려면 예탁금이 폭증을 해야 되고 해외 투자자들 자금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둘 다 조건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되는지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 박스권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됐던 강세장 사이클 세 번에 걸치는 상승 사이클로 갈까? 아니면 이제 박스권으로 갈까?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 특히 반도체 가격 동향이 생각보다 일찍 하락을 멈추게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서 이거 좀 예사롭지 않은데 바뀌나 보다 이렇게 가늠을 해보자. 당장은 신호는 없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반도체 가격 변화 전망,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물 가격이 매일 데일리로 증권사들이 코멘트 나오고 있고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당장은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이상 시장이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조건상으로는 박스권을 가장 결론적으로는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 쪽이 좀 유력해 보인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위로 뚫리는지 여부는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신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년도 실적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후년도가 또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도 1분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주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신호가 나온다면 제가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뭐 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이랬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방송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제 예상을 넣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팩트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종목군들 가지고 또 시장을 읽는 방법도 또 이제 추가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